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메르스 극복을 위해 군의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군 대전병원을 메르스 전담 지원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한 군의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우리 군의 메르스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군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먼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군의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 현재 예방관찰자 3명을 수용하고 있는 항공의무전대 격리시설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장관은 격리돼 있는 예방관찰자들과도 일일이 만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인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 발 빠르고 과감한 대응만이 메르스의 국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 메르스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 대해 높게 평가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데 군이 잘 내부 관리를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그런 민간 영역을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도 군의 신뢰를 더 높이게 하고. 한 장관은 그러면서 과도한 불안감은 오히려 메르스 극복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한 민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국군 대전병원을 메르스 전담 지원 병원으로 지정해 격리 대상자를 진료하고 있고 12일에는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24명의 군 의료진을 대전 대청병원에 파견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부터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1명이 성남시 분당 보건소에 나가 메르스 관련 상담과 체온 측정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장병들의 휴가나 면회, 외출, 외박을 융통성 있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청원 휴가, 전역 전 휴가를 제외하고는 기존과 같이 통제를 합니다. 말하자면 외출 외박을 좀 제한하는 것이죠. 다만 메르스 발생 위험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휘관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시행하되 환자 발생 지역 및 지역과 같은 그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문을 금지하고 또 이런 그 출타자에 대한 교육과 복귀 시에는 체온 측정 등을 정확히 해서 군내 메르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과 함께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하면서 최근 탄저균 오배송 사고가 있었던 미 7공군사령부 51 전투비행단 항공의학전대도 찾았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관계관들에게 북한의 생화학전과 생물학전 위협에 대비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발전해야 하지만 수행 과정에서 정보 공유나 절차의 투명성 등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15일 오전에 귀순한 북한군 1명을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귀순한 북한군은 10대 후반의 병사이고 귀순 당시 총기는 휴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군 1명이 15일 오전 강원도 화천 인근 지역 우리 측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5일 오전 8시쯤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으로 접근하던 북한군 1명을 식별해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우리 경계 초소로 안전하게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귀순은 지난 2012년 10월 이후 2년 8개월여 만입니다. 귀순한 북한군은 10대 후반의 병사로 알려졌으며 귀순 당시 총기는 휴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귀순 당시 총격전은 없었으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관계기관에 인계하였으며 정확한 귀순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북한군은 지난 14일 오후 4시 21분부터 47분까지 KN-5원 미사일 3발을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에서 마양도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군이 KN-5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2월 6일과 5월 9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시험 발사가 구소련제 함대함 미사일을
북한에서 제작한 미사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험 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장병 전투복이 내년부터 여름용과 겨울용으로 따로 지급됩니다. 네, 여름용은 시원하고 쾌적한 소재로, 겨울용은 내구성과 착용감이 좋은 소재로 각각 개발될 예정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장병들에게 겨울용과 여름용 전투복이 따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15일 현재 사계절 내내 입는 디지털 무늬 전투복을 동계용과 하계용으로 나눠 입는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기능성 소재로 각각 품질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쟁계약 품목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국방부 주도로 품질 개선을 추진하는 최초의 사업입니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품질 개선 주관 기관을 선정하고 3억 8,600만 원을 투입해 겨울용은 내년 4월까지, 여름용은 내년 12월까지 각각 개선할 계획입니다. 개선 완료 후엔 겨울용은 내년 9월부터, 여름용은 2017년 6월부터 입소 장병들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7년 이후엔 장병 개인에게 각각 2벌씩 지급됩니다. 개선 전투복은 기본적인 군 요구 성능인 중량이나 내구성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장병들의 활동성과 착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여름용은 시원하고 쾌적한 소재를 적용하고 겨울용은 내구성과 착용감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선됩니다. 특히 기온이 높을 땐 태양 적외선을 차단하고 낮을 땐 높여주는 적외선 반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장병들의 생존성과 전투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사계절 전투복은 디지털 위장 무늬와 인체 공학적 패턴 등을 적용해 2011년 개발됐지만 한반도 기후 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신축성과 땀 배출 등 기능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야전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NLL 수호 의지와 승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제1연평해전 기념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제1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해군이 서해 NLL에서 북한군 함정과 교전을 벌여 승리를 거둔 날인데요. 당시 참전용사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제1연평해전 승리의 정신을 되새기는 해군 2함대 사령부 장병들의 결의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 조국의 바다와 NLL은 우리가 사수한다! 사수한다! 지난 1999년 6월 15일 오전 9시 28분 벌어진 제1연평해전.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 사격으로 촉발됐습니다. 14분간의 교전에서 해군은 북한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북한군은 함정 한 척 침몰, 5척 대파, 4척이 중파됐고 우리 해군은 함정 2척과 대원 9명이 가벼운 손상을 입는 데 그쳤습니다. 박헌수 해군 2함대 사령관은 지휘부의 철저한 준비와 단호한 결단, 현장 부대의 용맹함이 만들어낸 쾌거 중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사령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만약 도발한다면 처절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무공의 전성신화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성 해군의 전통을 계승한 승리이며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우리 군의 강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오늘 제1연평해전 성전 기념식을 맞아 그날의 승리와 영광을 상기하며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해군 장병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해 제1연평해전의 전통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1연평해전의 영웅들이 보여준 것처럼 적이 도발하면 반드시 경멸하여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필승함대의 전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6.25 이후 최초로 펼쳐진 정규전이자 해군의 압승으로 끝난 제1연평해전. 대원들은 조국의 바다와 NLL은 우리가 사수한다는 결의로 24시간 서해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공군 조종사의 빨간 마우라는 15개월간 혹독한 교육 과정을 마쳐야 받을 수 있는 조종사의 상징인데요. 네, 학군 41기 29명이 당당하게 빨간 마후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매형의 뒤를 이어 전투기 조종사가 된 인원도 있어 화제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새내기 공군 조종사 29명이 탄생했습니다. 공군은 11일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최차규 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 비행교육과정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선배 조종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는 명예의 단상 의식에 이어 29명의 신임 보람애들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최 총장은 수료생 전원에게 직접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우라를 매주며 신임 조종사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조국의 하늘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팬텀기 조종사인 아버지와 F-16 조종사로 복무 중인 매형의 뒤를 이은 수료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미리 걸어오신 아버지와 매형의 뒤를 이어서 조국 영공수호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해내는 멋진 공군 전투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하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 새내기 조종사들은 각각 전투기 입문 과정이나 전환 및 작전 가능 훈련을 거쳐 일선 부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나는 팔강모 사나이. 해병 1197기 훈련병들이 훈련 마지막 주차인 극기주에 돌입했습니다. 네, 동기들과 협동심이 필요한 목봉체조부터 해병대만의 특별한 IBS 훈련까지 강한 해병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을지 함께 보시죠. (1197기) 여러분, 오늘부터 극기주로서 빨간 명찰을 달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그만큼 힘들고 고된 훈련이 되겠지만 빨간 명찰을 단 해병이라면 누구나 거쳐간 훈련으로 1197기 여러분 모두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교육대장은 판단합니다. 현 시간부로 극기주를 선포합니다. 극기주의 첫 시작을 알리는 목봉체조.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연병장에 훈련병들의 함성 소리가 가득합니다. 목봉 들어! 이해했습니까? 어느새 동이 뜨고 훈련병들의 목봉체조는 끝날 줄 모릅니다. 혼자서는 절대 들지 못할 목봉의 무게지만 젖먹던 힘까지 더해 모두 함께 버티고 또 버텨냅니다. IBS 훈련을 위해 바닷가에 모인 훈련병들. 훈련의 첫 시작은 물의 온도에 적응하고 체력을 기르기 위한 PT 체조. 아직은 다소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담그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물속이라서 물이 두렵습니까? 해병대가 바닷물이 지연정 물이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고함을 지르고 강도 높은 체조를 통해 물에 적응하고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앱니다. 본격적인 IBS 훈련을 앞둔 우리 훈련병들. 자신감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해병대에겐 상륙 기습 능력은 필수. 고무보트를 이용한 상륙 기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IBS 훈련입니다. 여덟 명이 한 조가 되어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방향을 잡고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팀원들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데요. 생전 처음 묘를 저어보는 훈련병들. 다 함께 함성을 지르며 호흡을 맞춥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처음으로 해병대에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IBS 훈련을 함으로써 조금 더 멋있고 용감한 해병이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사회에 있었으면 이걸 못했겠지만 지금은 동기들과 힘을 모아서 함께 해보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상륙 작전을 해도 진짜 될 것 같습니다.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
역시 상륙작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진중한 표정으로 재원과 쓰임새, 탑승 요령을 교육받습니다. 육중한 굉음을 내며 달리는 상륙돌격 장갑차. 훈련병들 직접 타보며 그 위력을 실감해 보는데요. 훗날 정예 해병으로 상륙작전에 임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뉴스에서는 현충 시설을 소개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서울 지역 9개 구에 위치한 현충 시설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 첫 번째로 알아볼 곳은 중구 지역인데요. 어떤 애국지사의 혼을 기리고 있는지 송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에서도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중구.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남산을 중심으로 도로를 따라 조금만 가다 보면 남산 시립도서관 안쪽으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10년 남산 자락에 재개관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국고 146억 원과 국민성금 33억 원 등 1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단지 동맹에 참여한 12인을 상징한 12개의 기둥으로 건물을 형상화했으며 기존 안이사의 동상을 철거하고 높이 7.2m 규모의 청동 동상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원래 남산 회원 자락에는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어떤 천황, 일왕을 섬기는 조선 신궁이 위치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내내 어떤 정신적인 민족 정기를 말살시키고 조선인들의 강제로 참배하게 했던 역사의 어떤 아픔이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우리가 그 민족 정기를 돌려 바로 세운다라는 의미에서 1970년도에 바로 이 남산 중턱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그의 출생에서부터 순국까지의 일대기를 담은 전시관과 관람객의 추모, 명상,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념관 2층 3전시실에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모습을 상세히 재현해 놓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다른 독립운동가랑 다르게 교육운동, 애국계몽운동, 그다음에 의병투쟁, 그리고 마지막에 의열 활동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독립운동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셨던 굉장히 보기 드문 애국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의 정신을 더욱더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서 여기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설립되었고요.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남산 케이블카 시작 지점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반공청년 순국열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남산 순환도로가에 위치해 있어 이곳을 찾는 발걸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잘 닦여진 경사로를 조금 오르면 짧은 일생을 영원한 조국에 라는 문구가 새겨진 기념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반공청년운동 기념비 건립위원회는 대한청년단에서 반공청년운동을 전개하다 순국한 애국열사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호국정신을 길이 계승하고자 1969년 6월 25일 이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1945년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투쟁하고 6.25 전쟁에서 장렬히 산화한 17,000여 명의 애국열사의 위패가 봉안된 반공청년운동 순국열사 기념비. 기념비를 건립한 이들은 비석이 단순히 돌이 아닌 반공추사들의 심장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순국열사들의 숨소리를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호국은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은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국방뉴스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다양한 기획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호국보훈의 달 6월,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순국 소녀들을 추모하고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